1960년대부터 활동한 홍콩 배우지만 우리나라에는 1971년 리칭의 스잔나로 널리 알려져 국내에서 스잔나 신드롬과 리칭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홍콩 여배우 리칭은 아시아 최고의 아이돌 스타 1호였습니다. 리칭의 선풍적인 인기로 인해서 홍콩 영화는 한국에서 특수를 누리며 그 후 홍콩 무협영화가 한국에서 흥행의 돌풍으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바로 리칭에서 나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국제적인 스타가 없었던 1970년대 초반, 당시 홍콩 배우 리칭이 주연으로 출연한 스잔나는 폭발적인 인기와 흥행 성공으로 영화의 국제적인 장벽을 허물고 아시아가 영화로 하나 되는 아시아 글로벌, 아시아 지구촌의 환경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가히 아시아에서 국가 간 장벽을 허물고 아시아 영화가 하나가 되게 만들어준 장본인이 바로 홍콩 여배우 리칭입니다. 그 이유는 영화 스잔나에서 탁월한 미모와 뛰어난 감성적인 연기로 우리나라 관객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선사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커다란 눈망울에 오똑한 코, 그리고 복스럽고 토실토실한 볼살과 동그란 아기자기한 얼굴형의 리칭은 당시로서는 가장 전형적인 동양 미인형으로 꼽혔으며 이렇게 아기자기한 리칭의 미모가 리칭의 뛰어난 감성 연기로 덧씌워져 아시아 최고의 미인이라는 타이틀이 주어졌습니다. 리칭은 홍콩 쇼브라더스에 소속되어 철수무정, 아랑곡의 혈투 등 수많은 무협영화에도 출연했지만 리칭하면 대표적으로 스잔나가 그녀의 대표작으로 손꼽힙니다. 1971년에 국내에서 개봉된 리칭의 스잔나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가련한 소녀의 슬프고도 애절한 마지막 남은 여생을 감성적으로 표현해 주었던 영화인데 주인공 스잔나의 샹샹 역으로 열연한 리칭의 애절한 연기와 아름답고 청순한 비주얼에 수많은 한국 팬들이 단번에 매료되고 마음을 빼앗기는 바람에 1971년 초반은 온통 리칭 신드롬으로 가득 찼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허리우드에서 개봉되어 1971년 당시 29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흥행 돌풍을 불러일으켰으며 최다 관객 동원을 이룩했던 명작입니다. 그로부터 5년 후 같은 홍콩 출신의 여가수 진추아가 출연한 영화 사랑의 스잔나의 커다란 모티브로 작용하게 되고 진추아의 사랑의 스잔나의 흥행 성공에도 탄탄한 밑거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당시 무명이었던 홍콩 가수 진추아가 출연한 사랑의 스잔나가 리칭이 출연한 스잔나의 속편으로 착각하고 영화 사랑의 스잔나를 보러 왔던 국내 팬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진추아가 출연한 사랑의 스잔나는 리칭의 스잔나와는 전혀 다른 영화로 리칭의 스잔나의 이름과 소재만 빌려왔을 뿐인데 리칭이 다시 출연한 줄 알고 수많은 관객들이 찾았던 것입니다. 원래 홍콩 쇼브라더스에서 뛰어난 연기파 배우로 아시아 영화제에서 2번이나 상을 수상했고 1960대부터 최고의 배우로 소문이 자자했던 리칭은 아름다운 미모와 탁월한 감성 연기로 인해 한국 팬들의 심금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스잔나에서 타이틀롤을 맡은 리칭이 2번씩이나 직접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정말 압권입니다. 청순하고 비련한 주인공 스잔나가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여생에 대한 미련과 인생의 허무함을 표현한 가슴 깊이 되뇌이는 슬프고도 가련한 노래 만추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스잔나를 보러 온 관객들은 허리우드 극장 주변을 몇 바퀴 돌아 표를 사야 했고 표가 없어 다음날 예매를 하는 일도 허다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데이트로 당시 스잔나 신드롬이 일어났으며 1976년 진추아 주연의 사랑의 스잔나에 이어 1977년 추아 내 사랑 또한 흥행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모두가 리칭의 스잔나의 열풍에 힘입은 흥행입니다. 리칭의 본명은 리거잉으로 1948년 11월 8일 상하이에서 태어났으며 2018년 2월 22일 홍콩에서 사망하였습니다. 1970년대 아시아의 톱스타로 군림했던 리칭은 1967년도에 제작되어 상영된 멜로 영화 스잔나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홍콩의 미녀 스타입니다. 뇌종양이라는 불치의 병에 걸려서 6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19살 소녀의 애절한 삶을 명연기로 실감나게 연기해낸 리칭은 스잔나가 한국에서도 개봉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멜로 영화 스잔나는 아시아 영화제에서 작품상과 리칭에게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만듦으로써 리칭은 일약 아시아의 톱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영화 스잔나로 리칭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 리칭의 스잔나는 아마도 70년대를 통틀어서 최고의 명작품이라고 칭할 만한 영화입니다. 리칭의 스잔나는 홍콩의 쇼브라더스사가 1967년도에 제작했지만 그 당시 리칭의 나이는 19세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상영되었던 시기는 1971년이었습니다. 영화에서 리칭이 분한 스잔나 역의 샨샤는 아버지가 죽은 후 어머니가 과거의 옛 애인과 재혼을 하게 되었고, 위부사버지가 데려온 이복 언니와 함께 한 집에서 살아가게 되죠. 얼굴도 깜찍하게 예쁘지만 천성적으로 자존심이 세고 시기질투심이 많았던 샨샤는 이복 언니가 사귀고 있던 언니의 연인에 대해 심한 시기심을 느끼고 언니의 연인을 유혹해서 자신의 애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19세 여고생에 불과했던 스잔나가 자신의 이복 언니 샤오팅을 질투해서 그녀의 애인에게 유혹의 손길을 던져서 자신의 애인으로 만드는 간교한 행동을 함으로써 이복 언니에게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말았지요. 이처럼 스잔나가 언니의 애인을 가로챈 이유는 그 남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복 언니의 행복을 눈꼴 사납게 생각하는 스잔나의 못된 이기심과 질투심 때문이었지요. 이복 언니 샤오팅은 천성적으로 착하고 어진 성격이었지만 스잔나는 얼굴은 미인이지만 매우 이기적이고 시기심이 강한 성격이라서 두 사람은 한 집에서 살면서 자주 충돌을 일으키는데요. 그 충돌은 이기심이 강한 동생 스잔나의 질투심 때문에 스잔나의 간교에 의해서 발생한 충돌이었고, 이렇게 스잔나는 이복 언니 샤오팅에게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샤오팅의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힙니다. 이렇게 자기 잘난 줄만 알고 이기적으로만 살아갔던 스잔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큰 불행이 닥치게 된답니다. 스잔나는 언니에게서 빼앗은 애인과 데이트를 즐기러 가던 도중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고 길거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행인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의사의 진찰을 받게 된 스잔나에게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스잔나는 불치병인 뇌종양에 걸렸고 앞으로 6개월의 시한부 삶을 살게 되었다는 진단이 내려진 겁니다. 스잔나는 이제 겨우 19살 고등학생으로서 꽃다운 나이였고, 여태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가게 될 날이 더 많은 소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치병인 뇌종양에 걸려 6개월의 시한부의 삶을 살아가게 된 스잔나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신의 시한부 삶 선고를 받은 스잔나는 며칠 동안 엄청 괴로워하다가 결국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는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기구한 삶을 산 스잔나의 가련한 역을 실감나게 연기한 여주인공 리칭은 이 영화로 아시아의 톱스타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고, 한국 남성들의 가슴속 연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이 스잔나가 상영되었던 1970년대 초반, 한국에는 젊은이들 사이에 스잔나 신드롬과 리칭 신드롬 현상이 일어나게 될 정도로 스잔나 역을 명연기한 리칭은 한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답니다.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된 리칭은 마침내 높은 인기에 힘입어서 당시 한국의 최고의 감독인 신상욱 감독에게 스카웃되어 한국으로 영화를 찍으러 오게 됩니다. 신필름의 신감독은 거액의 개런티를 주고 아시아의 톱스타가 된 리칭을 스카웃해서 한국에서 영화 3편을 찍었습니다. 리칭은 한국에서 72년도에 리칭의 여선생, 1973년도에 흑야광주 반혼녀 등 3편의 영화를 찍었고, 그중 신성일과 함께 출연한 리칭의 여선생은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흥행에도 크게 성공을 했답니다. 그리고 노래 실력도 뛰어났던 리칭은 영화 스잔나에서 영화의 주제가인 만추와 청춘무곡을 직접 불러서 영화의 흥미를 배가시켰지요. 스잔나의 주제가인 만추는 죽음을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스잔나가 시한부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자신의 기구한 삶과 한많은 삶을 한탄하면서 감성적으로 노래한 곡인데, 1970년대 초반 이 노래 만추는 가수 정훈이가 번안해서 불러서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리칭은 60년과 70년대에 아시아에서 최대 자본을 가진 홍콩의 쇼브라더스사의 소속 배우로서
화월주냐 도검 어미인 철수무정 아랑국의 혈투부표신 외파리검객 18인의 여걸 등 수많은 인기 무협영화에 출연해서 큰 명성을 떨쳤던 관록파 여배우입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전반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홍콩의 무협영화들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시기인데, 이 시기에 홍콩의 최고의 남자 배우는 왕우이고 최고의 여자 배우는 바로 리칭이었습니다. 리칭은 70년대 전반까지 계속 인기를 끌면서 무협영화에 출연을 이어갔고, 70년대 후반에 인기가 좀 시들어지면서 영화 출연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리칭은 1983년도에 연예계에서 완전 은퇴하고 말았는데요. 그녀가 은퇴한 이유는 그녀에게 큰 변화가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리칭이 오랫동안 사랑해왔던 애인 뇌각화가 79년도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해서 그녀는 큰 시련을 겪게 되며, 1983년도에는 그녀가 그토록 의지해왔던 어머니가 사망함으로써 리칭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리칭은 연예계에서 완전 은퇴를 하였고, 그녀는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에 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리칭은 카지노의 도박에 완전 중독이 되어서 그녀가 벌어놓았던 전 재산을 카지노 도박에서 모두 잃어버리고 맙니다. 애인과 어머니를 잃은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시작한 카지노 도박으로 전 재산을 탕진한 리칭은 사실상 빈털터리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 후 리칭은 홍콩의 싸구려 임대 아파트를 전전하면서 매우 궁핍하고 어려운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해피밸리라고 하는 홍콩의 임대 아파트에서 리칭은 항상 혼자서만 다녔다고 하며, 그녀를 목격한 주변 사람들에 의하면 리칭은 계속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애인 뇌각화가 죽은 충격과 상처 때문에 리칭은 결혼을 포기하고 독신의 삶을 고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간에서는 리칭이 영화사 쇼브 라더스사의 회장의 내연녀로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리칭이 영화배우에서 은퇴한 후 그녀를 보았던 목격자나 주변 사람들의 전언에 의하면 리칭은 항상 아파트에서 독신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리칭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칭은 홍콩 자신의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서 숨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주변 사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리칭의 아파트 문을 따고서 들어가 보니 리칭은 이미 사망한 상태로 침대 위에서 시신이 방치되어 있었고 쓸쓸하게 고독사했던 겁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리칭이 사망한 그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로 리칭은 3개월 동안 아파트 임대료를 내지 않아서 주인으로부터 퇴거 요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리칭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면서 시한부 인생을 소재로 한 수잔나는 당시 대한민국 청춘들의 감성을 자극했는데, 55년이 지나 어르신이 된 지금의 팬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나였습니다.